바로 수업 시작할게. 우리 개념 원리 88페이지 70번부터 돌아옵시다. 지금 나오네요. 자, 7번 문제 보니까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i라고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잡해 보이는 이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나오는 이 70번에 나오는 이 식은 여러분들이 눈에 이제 익어놔. 얘는 되게 자주 나올 건데, 자, 지금 보게 되면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의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바 베타의 베타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두 개에서 공통인수가 지금 알파바라는 걸로 묶을 수 있잖아.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뒤에 있는 두 개는 베타바를 묶으면 얘가 또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얘네 두 개를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똑같이 있어서 얘가 알파바 플러스 베타의 바. 근데 우리는 알파가 뭔지 베타가 뭔지 몰라. 단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내린 상태에서 각각의 켤레의 합은 전체 더한 다음에 켤레를 해도 괜찮구나, 이런 사실을 알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i라고 했으니 여기 나온 얘는 2-i, 2 플러스 i 계산하시면 답이 나와준다, 이런 뜻이야. 됐죠? 시험 잘 안 보이면 다음 시간부터 앞에 앉아. 네. 알겠지? 자, 14번 볼게. 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했을 때 x 4제곱 플러스 7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x라고 하는 이 녀석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거 선생님이 좀 이따가 오늘 수업할 때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녀석은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좀 외워야 되는 내용이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x 4제곱 플러스 7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래. 얘는 답이 4가 나와. 자, 이런 문제가 딱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랑 비슷한 걸 했는데 양변에 2를 곱해. 그럼 얘가 2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써도 괜찮지. 그 다음에 1을 넘겨버리면 2x 플러스 1은 루트 3i라고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양변을 통째로 제곱할 거예요. 그럼 얘가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루트 3i를 제곱하고 얼마나? 이거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딱 넘긴 다음에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 자, 근데 사실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식의 양변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 그럼 어차피 우변은 0 곱하기 x 마이너스 1인 거가 그대로 0이 된단 말이야. 안 보여? 자, 좌변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이렇게 생긴 x가 나왔거든요. 이 녀석은 세제곱했을 때 그 결과가 1 된다라는 사실을 찾아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74번에 나오는 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는 이 녀석은 뒤에 가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오메가라는 이름으로 얘의 특징에 대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걔가 시험지에 나와.
자, 그러면 지금 잘 봐라. x 세제곱 1이네. 그 여기 나오는 이 문제 봐서 x 4제곱 플러스 7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 돼 있단 말이야. 자, 여기 나오는 이 x 4제곱 뭐를 쓸 수 있을까? 그럼 얘는 x 세제곱 곱하기 x라 써도 괜찮지. 근데 x 세제곱이 얼마나? x 세제곱 1이었잖아.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뭐로 바뀌어? 그냥 x로 바뀌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7x 세제곱은 뭘로 바뀌었어? 얘는 그냥 7로 바뀌겠지. 그랬더니 x 더하기 7 빼기 x 빼기 3이야. 아, x 사라지고 7에서 3 뺐으니까 답은 4더라.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 나온 이 x를 가지고 이 x를 제곱하잖아. 그럼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잖아. 계산하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x 한 번 더 곱해. 그럼 x를 세제곱하잖아. 그럼 값이 1이 나와. 이렇게 실제로 직접 제곱, 세제곱을 하러가면서 찾는 방법도 있고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넘겨서 양변 제곱해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다 필요 없고 그냥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녀석은 선생님이 좀 이따가 몇 가지 알려줄 거야. 자, 그래서 74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76번으로 가봅시다. 자,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해서 Z 곱하기 Z바는 0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가 이렇게 생겼을 때 X와 Y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7판. 잘 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Z바는 어떻게 생겼었지? A-B'I였었어. 그러면 Z랑 Z바를 곱하면 뭐가 나왔었어? 그럼 얘랑 둘이 곱하는 거잖아. 근데 합차잖아. 그럼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I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나온다는 뜻이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니? 얘가 얼마래? 0이래. 생각하자. A하고 B는 둘 다 실수해야 돼. 근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 된다. 무슨 뜻? 무슨 뜻이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래. A, B 둘 다 실수고.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야. 아주 쉬운 거고 이건 중학교 때 나오는 거야. 자, A하고 B는 둘 다 실수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복소수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 실수라는 녀석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는데 그게 뭐였었어? 제곱하면 항상 뭐였었지?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0 이상이 나와야 돼. 그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 두 개를 더해서 0 나왔대. 걔가 무슨 뜻이야? A하고 B가 둘 다 0이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0이야? 근데 둘 다 A하고 B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딱 붙어버리면 이 말은 A도 B도 0이구나 이걸 체크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둘 다 0일 거래. 그럼 문제 나와 있는 그 복소수 Z를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 I라고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얘가 0 되는 X값과 Y값을 찾아내라 이런 문제라는 뜻이야. 계산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RPM을 봅시다.
자, 321번 문제 볼게. 등식,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os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21번 틀리신 분 손드세요. 321번 틀리신 분 누가 질문했어? 자, 이거 계산 직접 하세요. 나한테 계산 물어보지 마. 지금 보면 자, 뭐 해야 돼 이거? 자, 복소성은 분모 분자에다 어떻게 한다고? 실수한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다가 1 플러스 2i를 분모 분자에 곱해. 그 다음에 정리해서 이 녀석을 이렇게 했더니 우에 나와 있는 3 플러스 4y와 똑같다. 3 마이너스 2y와 똑같다. 그럼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2 푸시면 xy 값 구해져. 여러분들 하세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복소수 Z를 다 찾으래. 이거 어떻게 풀어? 너무 복잡해 보이지 않아? 근데 말이다. 잘 봐. 얘들아, 언어 옵션 뒤에 벌어져? 얘하고 서로 무슨 관계야?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는 서로 무슨 관계야? 얘네들도 켤레 관계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잘 봐. 일단 여기 복소수 Z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이만큼을 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얘를 다시 쓰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i 곱하기 Z의 전체 켤레라고 써도 괜찮다는 얘기야. 잠시만요. 잠깐만. 자, 경무실에서 선생님을 잠깐 찾아서 잠깐 선생님이 끊어서 다시 할게. 이게 영상을 찍으면 이런 게 조금 잠깐 봐봐.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안 되겠지만 지금 봤을 때 얘하고 얘가 서로 켤레 관계에 있고 얘네 둘이가 서로 켤레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을 놓고 보게 되면 이 통째로가 켤레 관계구나라는 걸 눈치채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나는 만약에 내가 알파라고 하는 복소수를 1 마이너스 i 곱하기 z라고 쓰게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알파 플러스 알파 바가 4더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지? 얘네들이 켤레 관계인 거니까. 야, 근데 또 생각해봐봐.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되게 편해져 문제가. 하나는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봐봐. 만약에 Z가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Z 플러스 Z 바가 뭐가 나왔었니? 얘네들이 더하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더하기잖아. 이거 둘이 더하면 뭐 나왔었어? 실수해서 얘가 2A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오케이? 왜냐면 얘가 A 플러스 BI고 얘는 A 마이너스 BI이기 때문에 더했던 얘가 사라져서 2A가 나온단 말인 거죠. 근데 알파라는 복소수랑 알파 바라고 하는 이 켤레랑 둘이 더했더니 4가 나왔대. 그럼 이 알파라고 하는 이 녀석은 허술물이 뭐가 나오든 별로 관심 없어. 여기 있는 얘가 2 플러스 몇의 i로만 생기면 얘는 무조건 4가 나올 거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따라서 문제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와 있는 그 복소수를 데려다가 1 마이너스 i랑 그 복소수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녀석이랑 곱했을 때 실수 부분이 2가 나오는 그런 녀석을 찾아내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1-i랑 기억에 나와 있는 3-i. 자 그럼 봐라. 실수 부분은 얘네들이 곱한 거랑 얘네들이 곱한 게 실수 부분이야. 그러면 1 곱하기 3인 거니까 3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인 거니까 플러스 i 제곱. 그거는 플러스 여기 뭐에 i 이렇게 생겨. 여기 별로 관심 없어. 뭐가 나오도 어차피 관심 없어. 자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얘 계산하면 뭐 나와? 2가 나와. 아 그래서 기억은 되겠고.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야. 채민아 오늘 피곤해. 왜 이렇게 졸려? 정신 차려. 오케이. 그런 거니까 나중에 니은하고 디귿도 넣어봐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실수 부분이 2가 되는지 확인해라. 이런 뜻인 거야. 됐나요? 오케이. 자, 복소수 Z와 그 편대복소수 Z바에 대해서 지금 Z 곱하기 Z바는 7이고요. Z 더하기 Z분의 7이 4가 될 때 이걸 만족하는 복소수 Z를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얘도 봐봐. Z 곱하기 Z바가 7이라고 돼 있나? 7이고 Z 플러스 Z분의 7이 4래. 그럼 얘도 어마무시한 게 뭐인가 잘 봐라. 이 식을 좀 바꿔볼까? Z바는 얼마? Z분의 7. 잠깐만 얘들아. 봐라. 여기 뭐 보여? Z분의 7이 보이네. 그럼 Z분의 7에다 뭐 집어넣어도 돼? Z바 집어넣으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나는 요 식을 우리가 읽을 때 Z 플러스 Z바가 4가 되도록 읽으면 되겠구나 이런 뜻이야. 따라서 Z라고 하는 이 복소수는 2 플러스 BI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B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Z 곱하기 Z바는 2 플러스 BI랑 2 마이너스 BI 곱했으니까 4 플러스 B의 제곱이 됐고 얘가 7이라고 했으니 B의 제곱은 3이 되고 그럼 B는 뿔마 루트 3이 되겠구나. 따라서 복소수 Z가 될 수 있는 건 2 플러스 루트 3i 2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이렇게 구하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됐나요? 이 문제를 풀어서 혹시 맞아온 사람들도 Z는 A 플러스 B를 집어넣어서 여기 막 유리와 실수하고 그렇게 푸는 거 얘도 마찬가지 하나하나 집어서 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풀이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 숨겨진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걸 체크해놓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배워야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직접 풀어낼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보니까 복소수 Z에 대하여 Z 마이너스 ZI의 전체 켤레가 2 플러스 I 그랬을 때 2Z 마이너스 I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도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여기서 우변부터 얘는 어떤 복소수의 켤레라고 썼으니 여기다 뭘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 2 마이너스 i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 마이너스 i의 켤레라면 2 플러스 i가 나올 거니까.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 z 마이너스 z의 i는 2 마이너스 i랑 똑같아.
그럼 얘는 어쩔 수 없다. z에다가 a 플러스 bi 갖다 집어넣어. 그래서 좌변 왜 똑같다 가지고 풀면 a와 b를 구해낼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다시 개념 원리로 가서 개념 원리 나와 있는 91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거기 보면 i의 거듭제곱,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여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될 거고,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외워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자, 선생님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조금 반대로 가서 음수의 제곱근부터 갈게. 이 음수의 제곱근은 건 뭐냐면 우리가 중3 때 루트를 처음 배울 때 말이야. 루트 안에는 항상 0 이상만 넣었었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배울 때는 a가 0 이상이요, b도 0 이상이라고 했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냥 루트의 a, b더라 이렇게 계산을 했었고, 그 다음에 루트의 a분의 루트의 b는 루트의 a분의 b, 단 여기서 분모에 들어가는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쓰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기 지난 시간에 누구였더라? 필기 다 해. 난 저거 알 것 같아 라고 해서 안 했다 나중에 몰라. 자,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이 복소수라는 걸 통해서 루트 안에 이제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았어. 그러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가 나오잖아? 생각보다 많이 틀려. 잘 봐봐. 그래서 여기서 음수의 제곱근을 공부하게 되는 건 이런 거야.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각각의 부호를 따져보면 둘 다 양수인 경우, A는 양수인데 B가 음수인 경우, 반대로 A가 음수인데 B가 양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인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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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와준단 말이야. 이 4가지 케이스들 중에서 만약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을 때 과연 항상 원래대로 알고 있던 루트에 그냥 A, B가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값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더라 이런 뜻인 거란 얘기지. 그런데 잘 봐. 얘는 케이스가 2가지로 나뉘어서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루트에 A, B가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이너스의 루트 A, B가 나오기도 해요. 얘는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야. 자, 그럼 언제 마이너스가 분해했을 때 이 4가지 케이스 중에서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인 경우에 마이너스가 붙고 그 외 나머지 3가지는 다 원래대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뜻인 거란 얘기지. 한번 예를 들어 줄게. 잘 봐봐.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의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의 3i라고 써도 괜찮지.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라고 바꿔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루트 2하고 루트 3은 둘 다 양수인 거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식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루트 6의 i라고 쓸 수 있고 요 i를 다시 루트에서 집어넣은 루트에 마이너스 6이 됐기 때문에 2하고 마이너스 3을 그대로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6이 나와주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루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에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그럼 얘가 루트 2i 곱하기 루트의 3i가 되고 그럼 루트랑 루트 3을 곱해버리면 루트 6이 돼서 여기에 i 두 번 곱했으니까 i 제곱이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이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에 6 이렇게 붙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을 그냥 곱하면 6이 나와서 루트 6이 그냥 될 것 같은데 둘 다 음수일 때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주더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가 잘 봐. 루트에 x 플러스 2 곱하기 루트에 x 마이너스 1을 했더니 마이너스 루트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나왔다 라는 조건의 문제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 거니까 이렇게 음수가 붙는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곱하기 봤으니까 나누기 루트 a 분의 루트 b를 근데 여기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두 가지야. 원래대로 루트의 a분의 b라고 쓰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의 a분의 b라고 쓰든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얘랑 똑같은 케이스면 외우기가 좋을 텐데 이게 케이스가 좀 달라요. 얘는 a가 음수, b가 양수일 때 얘가 되고요. 그 외에는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어떤 책에서는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써놨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a하고 b, a가 음수, b가 양수다라고 외우지 말고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라고 외우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 오케이? 예를 들어 어떤 책에서 루트 b분의 a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a, b 헷갈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잘못 외우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등학교 와서 공식은 날로 외워주는 게 좋아. 문자가 아니라. 자, 이 내용을 학생들이 되게 선생님 이거 뭐 쉬운데요? 그럼 잘 봐. 예제하나 기억하자. 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고요. a 곱하기 b는 400. 자,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의 값이 얼마게 이렇게 나왔어. 풀어보세요. 효영이 얼마나 하니? 뭐 어려워 이게? 지영아?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2. 지성이 뭐 얼마 나왔니? 마이너스 2. 채민아?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0. 시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10. 시구는? 마이너스 10. 잘 봐. 얘를 안 배운 게 얘를 배우고 나서 실제로 이게
과거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1번 문제였었어. 그럼 1번 문제는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지. 근데 얘가 정답률 4% 떴어. 100명 중에 4명 맞았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실제로 답은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근데 보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대부분 학생들이 마이너스 2로 풀어. 자, 그럼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게. 잘 봐라. 우리 완전 제곱식을 다 알고 있어, 그지? 그럼 얘를 전개하면 뭐가 나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 루트 ab라고 나오겠지. 맞지? 근데 왜? 그냥 a 더하기 b, 쏘리.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래? 마이너스 6. a 곱하기 b가 4 해서 마이너스 6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라고 풀어서 틀리다고 되는 문제야. 그럼 여기서 왜 틀렸을까? 틀린 이유. 잘 봐라. A와 B의 곱이 4야. 즉 A와 B의 곱이 0보다 크대. A와 B는 무슨 뜻이야? 같은 부호를 가질 거라는 얘기야. 맞지? 그런데 그럼 같은 부호 가지는 두 값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6이 나왔대. 그럼 A하고 B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는 뜻이야. 따라서 여기는 이 녀석을 전개할 때 이제 앞으로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더하기 2배 루트 A 루트 B라고 쓴 상태에서 둘 다 음수야? 그럼 얘는 원래대로 A, 얘는 원래대로 B,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배 루트 A, B. 왜?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6 빼기 2 루트 4가 돼서 마이너스 10이더라.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마이너스 10이라고 답답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풀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일주일쯤 뒤에 갑자기 문제 딱 나왔을 때 내가 이걸 무조건 맞춘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거니까 여기 나오는 이 음수의 제곱과 성질 이거 잘 기억들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복소수의 거듭제곱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좀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한 100개쯤 되는 어떤 특정 규칙을 갖는 한글 100개를 싹 다 더한 값이 얼마니? 라고 묻기도 하고 아니면 훨씬 더 복잡해 보이는 어떤 복소수를 여러분들 내년에 2023년이니까 2023제곱쯤 했을 때 얼마가 나오니? 라고 묻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그러면 우리는 걔네들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니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똑같은 행위를 4번 이상 반복하라고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규칙성을 찾아라 이런 문제야. 3번까지는 해봐야 돼. 3번까지는 해보고 때로는 4번까지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그때 문제 나왔을 때마다 3번, 4번을 다 해볼 수 없으니 내가 좀 더 정리해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얘네들 외워서 우리가 3번, 4번 해야 되는 것들을 빼놓고 그냥 외워서 한 방에 끌고 가자 이런 뜻인 거네. 그럼 시간을 줄이겠다는 얘기인 거지. 너희들이 노가다 하는 시간을 내가 빼주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복소수의 거듭제곱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문제가 유형이 2가지가 나와. 자, 첫 번째는 이런 게 나와. 어떤 복소수 z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 플러스 빠라바 해서 z한 100제곱까지 합이 얼마게 또는 z 플러스 2z의 제곱 플러스 3z의 세제곱 플러스 빠라바 해서 100z의 100제곱은
얼마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복소수 z 하나를 데려다가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한 100제곱까지 다 했을 때 그 합이 얼마겠니? 이런 걸 묻는 얘기야. 자, 보통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저 z는 대부분 i가 많이 들어가.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체크하자. i의 거듭제곱. 자, i의 1제곱은 그냥 i가 되겠지, 그지? i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1.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럼 i 5제곱 얼마야? 여기다 i 곱한 거니까 그럼 여기 i 6제곱, 여기는 i의 7제곱, 여기는 i의 8제곱. 이 녀석들의 규칙을 쭉 쓰게 되면 지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걔는 무조건 결과가 i란 뜻입니다. 지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면 그 결과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란 뜻인 거고, 지수에 있는 녀석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면 그 결과는 무조건 마이너스 i더라. 그 다음에 지수가 4의 배수면 그 녀석은 무조건 1이더라. 이런 규칙을 좀 외우고 계셔야 돼. 그러면 실제로 잘 봐봐. 이런 문제를 한번 볼게. 자, 이만큼만 계산해 볼게. i는 그대로 i 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플러스 1. 계산하니까 뭐 나와? 저 계산하니까 뭐 나와? i 빼기 1 빼기 i 더하기 1. 계산하니까 뭐 나와? 이거 0 나와. 그러면 i 5제곱은 얼마야? i 그럼 i 6제곱은 마이너스 1, i 7제곱 마이너스 i 8제곱이 돼서 얘도 0 나온다는 뜻이야. 어라? 4개씩 묶었을 때 얼마가 나와? 0이 나와. 그럼 여기 100까지인 거니까 이 총 100개는 4개씩 25묶음 따서 나머지 없으는 거니까 얘는 딱 답이 0이더라. 이렇게 풀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답이 0이야.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가볼게. i 플러스 2i 제곱 플러스 3i 세제곱 4i 4제곱 5i 5제곱 6i 6제곱 7i 7제곱 8i 8제곱 100i의 100제곱. 얘도 잘 봐. 자, 이렇게 4개 계산해 볼게. 앞에는 i 그대로 2i 제곱 얼마? 얘 마이너스 2. 얘들아 입을 좀 열어. 자, 3i 세제곱은 마이너스 3i 4i 4제곱은 4야. 얘를 계산해 보니까 실수부 4 빼기 2에서 2, 허수 부분 i 빼기 3i에서 마이너스 2i 이렇게. 그 다음 자, 이렇게 또 4개를 볼게. 5i 5제곱은 5i 6i 6제곱은 마이너스 6 7i 7제곱은 마이너스 7i 8i 8제곱은 플러스 8이야. 얘 계산해보니까 8 빼기 6에서 2 5i 빼기 7i에서 마이너스 2i. 어라, 이렇게 4개까지 합이랑 이렇게 4개까지 하면 어때 지금?
근데 여기 총 100개인 거니까 4개씩 총 25 묶으면 따라서 이 결과는 2-2i 곱하기 25도가 이렇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개수합니다라고 하면 적당히 끊었을 때 그 같은 개수만큼 끊어진다? 그럼 같은 결과가 나오거나 혹은 무조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얘가 2-2i인데 그 다음 건 2 곱하기 2-2i가 나오고 그럼 그 다음 건 3 곱하기 2-2i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어떤 규칙을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끊어갔을 때 그것들의 규칙을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따라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그 개수만 끊어내면 돼. 자, 힌트를 하나 주자면 끊어야 되는 이 항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건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뭐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3개씩 끊거나 4개씩 끊거나 6개씩 끊는 것 중에 다 나와. 그것도 더 많이 가는 경우는 없어. 오케이? 3개, 4개, 6개 중에서 무조건 나오게끔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은 여러분들 해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6개 끊었을 때 6개까지의 값이 합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을 때 그 다음 6개 합을 계산할 때 둘이 똑같아? 그럼 6개씩 끊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녀석은 좀 전에 했던 저 녀석보다 훨씬 더 복잡한 복소수를 가지고 해. 대신에 걔는 항이 하나야. 혹은 2개. 그래서 어떤 복소수를 여러분들 내년에 2023년이니까 2023제곱 했을 때 그 값을 구하라. 혹은 어떤 복소수를 녀석 데려다가 2023제곱하고 또 다른 복소수 데려다가 2023제곱 했을 때 그 둘이 더했을 때 그 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많아봐야 한 2개 정도인데 차수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그 2023제곱을 실제 우리 보고 하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는 걔네들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자 이런 뜻인 거죠. 자, Z에 2023제곱 같은 값이 얼마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대요. 그럼 사실은 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복소수 Z를 데려다가 몇 제곱 했어? N제곱 했더니 그 결과가 실수거나 혹은 순허수가 나오는 최소의 자연수 N값만 찾으면 끝나. 이게 무슨 의미인 거냐면 예를 들어볼게. 자, 1 플러스 i의 2022제곱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그런데 요 1 플러스 i를 데려다가 제곱한 다음에 전체를 1011제곱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맞지? 야, 그런데 1 플러스 i를 제곱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 그럼 얘는 1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해서 이 녀석의 1011제곱이에요. 야, 근데 i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얘가 옆으로 사라져.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이 이 i의 1011제곱.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되겠어? 봐라. 2의 1011제곱 해놓고 곱하기 i의 1011제곱일 거잖아. 그럼 또 우리 좀 전에 봤잖아.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따라서 그 결과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1011제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나와.
근데 여기 지금 나눠봐봐. 그러면 여기 나오면 얘가 나머지 3이면 i 세제곱하고 똑같은 거니까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돼서 결과적으로 답이 마이너스 2에 1011제곱 곱하기 i 이 녀석이 답이더라. 이렇게 풀리는 문제야. 즉 순호수가 되는 녀석 혹은 이 안에가 실수가 된다고 하면 지수를 한 방에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런데 1 플러스 i 2022제곱을 한 번에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 플러스 i라는 복수를 대다가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네제곱해봤을 때 실수나 혹은 순호수가 되는 첫 번째 자연수 n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풀이가 편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녀석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되겠다 이런 뜻인 거란 얘기지.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자주 나오는 복소수들을 선생님이 체크를 해줄게. 자,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에 막 몇 제곱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근데 사실 얘는 이 지수 없앤다 치자. 그러면 복소수 가지고 나눗셈은 선생님 뭐 하라고 했었지? 실수화하라고 했었지. 그러면 여기 나온 이 녀석은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 그리고 그 녀석을 데려다가 몇 제곱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어. 얘는 지금 지수를 쓴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런데 얘는 계산하자. 그래서 분모가 2가 나오고 분자가 마이너스 2i가 돼. 그래서 이 녀석의 몇 제곱 이렇게 바뀌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i의 동그라미 제곱만큼 계산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얘기지. 됐나? 그러면 얘네들이 분모 분자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로. 그 똑같은 방법 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혹은 1 마이너스 i의 목표를 세모죠.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에 데려다가 2분의 세모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물론 세모가 짝수라는 가정하에 홀수면 뭐 플러스 1제곱을 하겠지만 자 근데 봐. 루트 2의 제곱이 얼마야? 루트 2의 제곱 얼마야? 2. 그 다음에 1 플러스 i의 제곱 얼마였어 아까? 2i라고 좀 전에 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2분의 2i의 전체 2분의 세모제곱해서 얘는 결과적으로 i의 2분의 세모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가 나와도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봤던 문제.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 녀석을 데려다가 막 네모제곱해라 이렇게 되겠어. 그럼 사실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의 전체 세제곱에 3분의 뭐 네모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 녀석은 세제곱해서 1이 되는 그런 녀석이야. 그리고 똑같기를 이랑 묶어서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와도 얘는 1의 3분의 네모제곱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 근데 얘랑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그러니까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를 바뀐 걸 분자 있는 녀석이. 그리고 이 녀석의 전체 별만큼 제곱했다 치자.
그럼 여기는 이 녀석도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전체 세제곱에 3분의 별제곱만큼이 될 건데 이 녀석은 특이하게도 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 플러스 1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와준다는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의 별제곱을 해도 마이너스 1의 3분의 별제곱. 이렇게 풀린다는 뜻인 거지. 사실은 여기 나온 얘네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긴 해. 여기 있는 얘네들은 얘하고 얘네들은 조금 어려운 케이스에 속하고 얘하고 이 녀석이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제일 많이 나올 거란 뜻이야. 아시겠지? 그 얘에 대해서는 사실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 가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자주 나와.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개념을 기준으로 91페이지 내용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이 필수 예제들의 문제까지 싹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93페이지서부터 95페이지까지 93부터 95페이지까지 필수 예제들 세 문제를 먼저 푸시고요. 선생님이 이거 여기는 안 풀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할 때 내용을 가져다가 다 문제 예제 비슷한 거에 다 풀어줬기 때문에 여기 따로 안 풀어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93부터 95까지 필수 예제 세 개를 다 풀고 풀었을 때 계산이 다 맞았어. 그럼 밑에 있는 것까지 풀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리고 난 뒤에 좀 이따가 숙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문제 푸세요.